각인되도록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제가 있는 조직에 신입 구직자를 선발하는 바로 첫 면접 시에 꼭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지원했느냐? 그런데 내가 당신을 뽑으려면은 당신이 이 조직에 꼭 필요한, 그래서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달라라고 저는 면접 시에 필히 질문을. 그래서 여러분, 구직자는 이력서를 낼 적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력서.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력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 장의 페이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짧은 요약된 내용의 기록지죠. 이 기록은 1개월마다 변화될 수 있고 6개월마다 1년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아직 경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력서를 하나 써주면 오래 써먹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력서는 매달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게 되고 자격을 새롭게 득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참여하고 봉사활동 모든 것들을 기록을 일일이 하게 되겠죠. 지금은 공부하는 과목의 시간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학교 교정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경력은 개발시켜 나가야 되고 그 경력 개발되는 모든 기록들을 바로 이력서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능력을 기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력서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소서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군더더기가 있는 이력서,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이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자신의 능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자신의 능력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쌓아온 능력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기나 미술 그리기나 음악과 관련된 일들이 많았으면은 그것도 경력은 경력이지만 건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음악이나 미술을 했던 것 그런 동아리 활동했던 걸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이외에 그런 능력들을 빼놓고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무와 관련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모두 기록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군더더기가 있는 이력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그런 이력서는 수백 장 중에 그런 이력서를 옆으로 이렇게 밀쳐놓습니다. 그것을 한번 일견해 보는 시간이 30초 정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짧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력서 한 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작성한 이력서가 서류 통과의 중요한 과정이다. 자,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각인해야 될 것은 이력서가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이력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부터 지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직무와 관련한 항목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았죠? 자, 지금 2학년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은 어떨까요? 2학년보다 여유가 부족합니다. 어떤 여유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직무, 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업무를 정확하게 내가 고을로 잡아놓고, 목표로 잡아놓고, 그 고을을 인하기 위한 역량들이 어떤 역량들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하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작성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다? 바로 이력서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항목들이 많은 사람과 직무와 관련한 항목들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어떤 차이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충 할 사람이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다,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력서를 나중에 작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 2학년 과정 어떤 경력들을 쌓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와 관련한 직무 역량들을 지금이라도 쌓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로 발달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경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경력들을 과장된 표현 없는 진실된 이력서여야 합니다. 이력서는 객관적 근거를 표현으로 과감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 없는 진실된 내가 쌓아온 경력 그대로를 이력서에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기 쉽게 필요한 정보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력서는 요즘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통하여 출력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내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해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는 본인 자필로 쓴 이력서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필체가 정말 내 필체가 악필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글씨 연습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필요한 정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 작성에 충분한 사전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한 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력서를 쓰게 될 텐데 좋은 이력서를 써야 바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꼭 채용해야 되겠네.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한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텐데 좋은 이력서에 대한 팁들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력서를 수없이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력서를 쓰기 위한 팁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력서를 먼저 쓰셔서 저에게 제출하신 분 있죠? 그 친구들은 좋은 이력서를 쓰는 이런 팁들에 맞게끔 내가 작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는 경우,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혹은 외국 회사인지 아니면은 내 그 직무가 개발 업무인지 영업을 하는 업무인지 기술 지원 부서인지 대기업의 경우 어떤 회사들은 기업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에 한해서는 기업 양식을 쓰는 때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외국계 회사는 자유롭게 이력서를 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마다 조금 특징은 있습니다만은 서류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면접 심사를 하겠죠. 자, 1차 서류 심사에 떨어지는 이력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뚜렷한 동기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퍼 한 장에, 이력서 한 장에 지원자의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부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자신을 표현했다면은 뚜렷한 동기와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력서는 옆으로 제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고자 한다면요. 이미 그 회사나 그 부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탐색하고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이 부분에 이 분야에 꼭 내가 지원하고 싶다라는 동기를 스스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동기가 어디에 담겨야 되나요? 이력서에 담겨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직무와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16년, 17년간 살아오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직무와 관련된 능력들을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력서에 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사 담당자가 보는 첫 면접
서류인 이 이력서에서 담겨졌을 적에 다른 이력서와 구별될 것이고 이 친구는 확실하게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신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성 있는 이력서를 써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분명한 동기, 뚜렷한 동기와 능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페이퍼. 그래서 차별성을 갖추는 것. 좋은 이력서를 쓰는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력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빠뜨림없이 빈틈없이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자유양식으로 쓰든 아니면 업체에 있는 양식으로 쓰든 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담겨지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연락처 필히 기조해야 됩니다. 국적이나 결혼 여부, 병력, 사진, 교육사항들. 만약에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대학의 이름, 전공, 필요시 고등학교까지. 보통 이력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요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등학교 이상부터 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업무 경력, 이것이 바로 좀 전에 학습했던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대부분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서 고등학생을 쓸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라는 직장에 갔을 적에 A라는 직장의 직무, 업무, 경력들을 다음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될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업무 경력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업무 경력을 필히 씁니다. 그래서 학력과 경력 함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회사에 입사 시 도움이 될 경력 연수 사항들을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혹은 직무교육을 받았다거나 해외 연수나 외국어 능력 기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국어, 컴퓨터,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 능력 및 자격 사항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회사의 부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입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내가 이력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문점이 없도록 근거를 분명히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은 결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없도록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면서 이곳은 어떤 일일까? 이건 뭐지? 이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모호하게 작성하면은 이게 감점이겠죠. 그래서 결단코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이 서류를 사전 1차 서류 면접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검토자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검토자가 의문을 가질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이력서만 내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회사에는 내 자신, 내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가장 간략하게 기록된 것이 이력서인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자신을 어필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지참해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력서라고 했을 적에 이력서를 좀 더 확대한 개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전형에는 직원을 뽑는데 응모하는 기본 사항에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출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신 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하거나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죠. 영어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어 능력이 하나 중일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어 능력이 상이라고 생각될 경우 수강 강의 코스나 해외 연수 실적들을 이력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취업하려는 그 조직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열정, 이것이 이력서에 담겨야 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가서 면접하기 전에 자소서를 보기 전에 그 열정이 이력서 한 장에 담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그 열정을 담지 않고 형식상으로 이력서를 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취업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필체가 좋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자필로 정성껏 작성한다는 그 열의를 취업자를 선정하고 다는 검토자나 인사 담당자는 매우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필체가 엉망인 지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본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을 결코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원본과 복사본, 요즘 카피본이 너무 원본과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사 담당자는 이력서를 보든 자소서를 보든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은 나중에 서명을 복사를 해서 한 것은 복사와 원본은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을 돌리면은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원본을 사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취업하는 열의를 열심히 그 열정을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거의 이력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냥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출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력서를 내고 오타도 있을 수 있고 탈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력서를 제출한 가운데 탈자도 있고 오자도 있는 경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력서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이런 경우가 쉽게 판단을 해서 이력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력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자 탈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한자를 사용할 경우 확실하지 않은 한자는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모호한 경우는 차라리 한글로 쓰는 것이 맞고 가능한 정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정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빨간 펜으로 두 줄을 묶고 깨끗이 정정 글자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정하여 기록물을 남긴다면은 아마 좋은 이력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한 5가지를 보았는데 여러분 화면에 6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요 6번째 항은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잠시 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근데 방송하실 때 여기다 물어보시면은 이게 다 생방송이라 아니 저는 그게 지금 본 촬영이 2시부터인 줄 알고 1시부터 그러니까 저는 2시부터 그래서 아까 그 지금 그걸 편집하셔야 돼요. 예, 예. 나가 그랬습니까? 아, 이미 그대로 강의하면 할 수 없죠. 예. 아니 저는 2시부터 들었어요.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건 줄 알았어요. 연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춤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시작하면 교수님 네. 시작하고 나서 영상 준비해놨거든요. 영상 제가 요거 6번까지 좀 하고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예, 이거 지금 이제 디자인과 학생들이 하는 건데 네. 이 학생들도 이제 취업하는 데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참고를 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 또 여유 10분짜리입니다. 10분짜리죠? 예. 네. 그래서 신발 주시요. 근데 제 신발 안쪽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취업하려는 열정을 이력서에 담자.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력서를 다 작성한 후에 반드시 최종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오자와 달자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6번째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이력서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력서 제목에 자신의 브랜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브랜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로 지도를 하는 코치 입장으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요즘은 자신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따라서 출세가 달라집니다. 평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자신의 강점을 깨달아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다양한 모습으로 혹은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로 가져가야 되겠는가, 그 브랜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메일로 혹은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에 이력서 제목에다가 자신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제 이름이 전희일이죠. 전희일 이력서입니다 하고 메일의 제목을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 앞에 저는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라는 저희 브랜드를 표현하는 한 줄의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는 제 핸드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제 생애를 바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경력 개발을 하고 진로 발달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은 나중에 이력서나 자소서나 면접할 때 아무 의미가 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브랜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이력서 제목 앞에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 전희일 이력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제목을 이력서 제목에 자신의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죠. 그 한 문구에 이력서 제목의 한 문구를 보고 인사 담당자는 그 이력서를 볼 수 있습니다. 0.1초의 순간도 놓치지 않는 학생 누구 이력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력서 제목을 단다면은 여러분 0.1초의 순간을 어떻게 놓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의 브랜드는
확실하게 담겨 있겠지 그 이력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반드시 이력서 제목에 자신의 브랜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6가지 좋은 이력서를 쓰는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력서 구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력서 구조를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짧은 10분간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바로 이러한 진로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한 전문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지금 짧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력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다음 이력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이력서 쓰는 법에 대해서 난나치 파헤쳐드립니다. 추가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 이력서도 보여드려요. 지금 시작하디고디. 디고디. 안녕하세요. 현직 디자인과 교수이자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준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오늘도 열일하시는 사랑하는 디자이너분들 그리고 디자인과 학생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포트폴리오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력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포폴과 더불어 취업과 이직에 꼭 필요한 디자이너 이력서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고디. 첫 번째, 이력서에 들어가는 정보. 이름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영문 표기도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이메일. 여러분께 연락을 해야 하니 필수겠죠. 영미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소도 기재하는 편입니다. 웹사이트, PDF 분량 혹은 영상 등 용량 관련해서 올리지 못한 프로젝트는 웹사이트 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소셜미디어, 비한스는 필수고요. 없다면 만드세요. 인스타, 페북 등이 있습니다. 얘네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력, 경력, 지금까지 다닌 학교와 회사 등등. 어워드 및 디자인 관련 활동, 공모전이나 어워드 수상 경력 넣으시고요. 디자인 동아리 활동 등 디자인 관련 활동은 꼭 넣으세요. 어학 및 자격증, 토익이나 토플 혹은 디자인 관련 자격증 기재하시면 됩니다. 스킬셋과 툴. 스킬셋은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입니다. 브랜딩, 편집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영상 편집 등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툴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라이트룸, 프리미어, 에펙 등 내가 어떤 툴을 다룰 줄 아는지를 적는 겁니다. 툴 다 넣으셔도 되고 한 섹션만 넣어도 다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툴 옆에 90%, 70%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세요. 제발. 왜냐? 만약 여러분이 포토샵 98%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98%는 무슨 기준인 거죠? 아니 어도비에서 무슨 포토샵 시험이라도 봤습니까? 뭐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포토샵 98점이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안다는 겁니까? 포토샵으로 뭐든 다 만들 수 있는 소린가? 만약 98%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시켜봤더니 못해. 그럼 뭐가 됩니까? 그쵸? 나머지 70%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그냥 킬 수만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내가 툴을 다뤄. 근데 어떤 건 엄청 잘하고 어떤 건 좀 미숙해. 그러면 상중하 정도로 표시하세요. 무슨 포토샵 개발하신 분도 아니면서 포토샵 98%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잼라. 두 번째, 어디까지 정보를 넣나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정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연락처, 이름, 학력 등의 필수 정보, 그리고 내 장점과 내 단점. 해당 기업의 양식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면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형식이 자유이니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보까지 넣어야 하는가인데요. 사진을 넣어야 되나요? 생년월일 넣어야 되나요? 나이만 넣나요? 생일까지 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필수 정보는 위에 설명드렸고요. 이제 남은 건 내 장점과 단점인데 형식이 자유이면 정보 공개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점이나 디자인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다 빼고 디자인과 관련되거나 장점을 다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미권과
예를 들어 영미권과 유럽에서는 이력서에 나이와 사진을 공개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외모와 나이가 업무를 하는데 중요시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은 차별이니까요. 그런데 뭐 국내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야, 라떼 이즈 홀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싫으면 사진을 넣지 마세요. 하지만 내 외모가 호감 이상이다, 혹은 내가 잘생겼다, 혹은 이쁘다, 이쁘 찍겠어, 사진 넣으세요. 외모도 분명히 경쟁력입니다. 너무 증명사진 같거나 어플로 찍은 외계인 보정한 것 같은, 실제로 봤을 때 누구 이런 과한 보정의 사진은 안 됩니다. 하지마 이거. 디자이너스러운 자연스러운 프로필 사진이에요. 뭐 요런 거?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 인턴 보셨죠? 대표보다 나이가 많거나 우리 아버지랑 연배가 비슷한 신입사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력서 통과 후에 면접 때 실제로 보면 그분이 45이란 게 느껴지지 않게 신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거나 능력이 더 좋을 수 있는,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이력서에 나이를 넣는 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25이다? 이 나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넣으세요. 장단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SNS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SNS 계정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다, 혹은 일러스트 같은 그림 계정이다, 이력서에 넣으세요. 그런데 만약 이게 개인 계정이다? 넣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제 어디 갔는지, 뭐 입었는지, 어제 술을 몇 병 마셨는지, 연인이랑 300일이라서 커플 여행 갔는지. 재밌네. 재밌어. 이런 거 TMI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을 오픈하는 게 플러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팔로워 몇만 명의 인플루언서다,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SNS 관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취미가 맛집 탐방이야. 그 디자인 업무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 빼세요. 그런데 내 취미가 전시 관람 혹은 사진 찍기, 이런 거는 디자인 업무에 필요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넣으세요. 그리고 자격증, 디자인 관련이나 컴퓨터 활용 자격증은 당연히 플러스이죠. 그런데 막 한식 자격증, 제빵 기능사, 이런 건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뭐 근데 한식 자격증 이런 거 넣으면 면접 볼 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리 잘하시네요. 그러면 팀 회식 때 디고디 씨가 요리 한번 해주시나요? 입문으로는 가장 적합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찾고 싶었는데 그게 피너츠인 것 같더라고요. 리얼 클래스. 피너츠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간 만들어 온 컨텐츠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내 장점과 디자인에 관련된 정보는 넣으시고 내 단점과 디자인에 관련 없는 정보는 싹 빼세요. 싹! 빡! 세 번째, 정보의 순서. 아까 이력서에 들어가는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얘기한 필수 정보 중에서도 열거하는 순서가 있답니다. 보통 중요한 거에서 덜 중요한 거, 최근 순에서 오래된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름과 연락처 등이 되겠죠. 다음은 학력 혹은 경력입니다. 이것은 내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이미 사회생활을 했다 혹은 이직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경력을 우선으로 넣으세요. 경력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어오는 현재의 경력과 예전 경력의 섹션을 따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 졸업 예정인 초년생이다, 경력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학력 우선으로 넣으세요. 혹은 내가 하버드 나왔다, 그런 경우도 학력 우선을 넣으세요. 자, 이제 그 경력과 학력은 어떤 순서대로 넣는가? 두 가지 다 최근 학력과 경력을 먼저 순서로 기입하세요. 기재 방법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학교, 과, 학위, 도시, 나라, 연도, 혹은 연도, 학교, 과, 학위, 도시, 나라. 학교의 경우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넣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선택이고 유치원까지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경력, 연도, 회사, 부서, 포지션, 혹은 회사, 부서, 포지션, 연도. 이 순서는 일관되기만 한다면 부서나 회사, 연도나 포지션의 순서가 바뀌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학과 툴, 스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이라면 업무에 조금이나마도 관계 있는 순으로 시험 점수가 있다면 가장 좋고요. 시험이 없어도 어학을 할 줄 안다면 일상 대화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영미권에서는 어학을 표기할 때 원어민, 모국어인, 네이티브, 2개국어, 주로 교포들인 바이링구얼,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인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 말하거나 일반적인 업무에 가능한 최소한의 어학 능력인 minimum professional proficiency, 제한적인 업무가 가능하거나 말하기 읽기가 가능한 limited working proficiency, 도로 표지판이나 문자, 숫자 등을 읽을 수 있으며 출퇴근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elementary proficiency. 이렇게 표기하거나 원어민인 네이티브 다음으로 고급인 advanced, 중급인 intermediate, 초급인 beginner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디고디. 네 번째, 이력서 스타일. 이력서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자신의 타이포그래피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력서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여기서 오류가 일어납니다. 멋지고 팬시한 건 좋지만 이력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력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바로 여러분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과하거나 너무 화려한 디자인이 들어가서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되면 어떨까요? 이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배경에 색이 막 과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정보 전달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회사에서 일반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과도한 인포그래픽을 넣는 이력서가 많은데요. 이거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유행하던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향합니다. 아까 얘기한 스킬셋 등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바로 전형적인 인포그래픽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정보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스타일의 이력서를 하세요. 디고디. 디자이너의 고민을 들어주는 디자이너 디고디 원찬. 포트폴리오에 이어서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재밌네. 재밌어. 디고디 원찬은 여러분의 합격을 그 누구보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아마 재미있게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력서의 정의부터 좋은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또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또한 귀한 정보를 함께 여러분들이 학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력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이력서 구조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실제 이력서 구조를 통해서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력서를 말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이런 이력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인 이력서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이력서보다는 직무와 관련돼서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이력서들이 있죠. 그 한 예를 제가 구글에서 인용하여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원 분야가 있고 희망 연봉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희망 연봉은 그 당사 규정에 의함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원하는 희망 연봉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 인사 담당자는 어느 정도의 연봉을 원하는지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상단에 있는 희망 연봉과 지원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희망 연봉을 쓰라고 했는데 그 희망 연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다. 뭐 이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공하는 만큼 내가 이런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자신의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내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연봉 액수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력서에는 이름이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요즘은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다 요청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생년월일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같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면 앞에 부분과 남녀를 구분하는 1, 2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참고표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부를 다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별도의 용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주소를 쓰는데 대체적으로 이미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뀐 지가 오래되어서 요즘은 신주소를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주소로 바꾸어서 신주소를 기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혹시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이름, 동, 호수 철저하게 끝까지 완벽한 주소를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SNS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많이 있죠. 그래서 나 자신과 연락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가 내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처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록을 많이 빼곡히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가장 기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력보다 학력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력을 우선순위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학력은 고등학교부터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이 여러분들의 학력의 거의 한 줄로 거의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록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서를 최근 순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아마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력 있고 그 다음에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력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 신장, 체중, 그리고 기타, 종교, 이렇게 취미, 특기 이런 사항을 기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경력사항, 군경력사항이나 있으면 거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또 밑에는 이제 사회 봉사나 사회활동 능력을 기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을 기록할 수 있는 가족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이력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이력서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 이력서의 구조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입니다. 제일 좌측에 이제 사진이 있죠. 여러분, 사진은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을 넣어야 되고요. 그 종이 이력서를 쓸 때와 전자문서 이력서를 쓸 때 이 사진이 조금 구분해서 첨부를 하는 것이 맞는데, 대체적으로 3개월 이내 증명사진 3, 4cm를 가로 3, 세로 4 이렇게 3cm, 4cm 증명사진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 이내 사진,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붙인다든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붙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증명사진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가슴 위쪽으로 나오는 이런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뭐 일하고 있는 사진,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은 전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름이죠. 이름은 영문 한자까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 옆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있는데 양력과 음력도 표기해야 되고 만 나이를 기재해야 됩니다. 만 나이는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태어난 날짜를 중심으로 만 나이를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거기 주소를 아버님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내가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숙사에 있다거나 장기 투숙하고 있는 딴 곳이 있다면은 그러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틀릴 경우에는 구분해서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우편 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 번호를 기재하느냐 기재하지 않느냐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은 우편 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이 주소를 완벽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편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력서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 선입견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소서를 보거나 면접을 하기 이전에 이력서를 먼저 보는데 그런 허점이 드러난다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력서에 반드시 우편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가 원칙인데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두 개 다 표시할 경우가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여러분들이 연락이 될 수 있는 모든 주소, 심지어 비상연락처까지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었던 응시 부문이죠. 거기는 이제 희망 지역이라든가 직군 혹은 연봉 있고 이 적요란이 없으면은 우측 상단에 이력서 우측 상단에 이것을 별도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시 부문에 희망 연봉, 희망 지역, 희망 직군을 기록하되 적요란이 없으면은 우측 상단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력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필수 기재다.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 전공 기재하고 취득 학점도 기재해야 되고 평점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취득 학점이나 평점이 보통 3.78 이하다. 내가 2점 얼마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의 단점은 가능하면은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단점 없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구태여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일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학점, 평점이 높은 것일수록 반드시 기록하되 낮다면은 구태여 기록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공까지는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경력사항이 기재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실제 체험 중심으로 적합한 것들을 선별해서 기재한다. 이때 선별해서 기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것은 바로 직무 중심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나 자신의 실제 체험은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력사항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나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사회활동 및 수상 내역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활동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 혹시 연수를 받았다거나 또 특별히 그런 사회활동을 하면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든가 또는
해외에 연수를 어학 연수를 했다든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양한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별로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직무와 관련된 연수사항, 수상 경력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격과 면허 관련인데요. 여러분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국가 자격증을 먼저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을 기록하는데 국가 자격증을 기록하고 옆에 취득일 그리고 발급 기관명을 꼭 기재해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언제 했고 발급 기관이 어딘지 무슨 장관인지 무슨 부처인지 또 아니면은 무슨 사업소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발급 기관을 밝히셔야 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발견하고 기관 단체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까지 꼭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어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상중하 수준으로 기재를 하는데 어학 점수가 있다면 어학 점수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학 수준이 하인데 구태여 기록할 필요 있겠습니까? 중 정도도 저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일 경우에는 내가 어학 수준이 잘한다라고 스스로 자칭 잘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또 평점 자체가 어학 점수 자체가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족 및 친인척 관계는 요구되는 경우에만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별로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태여 가족 및 친인척 관계는 기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호적 관계, 요즘 이제 호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호적 관계를 기록해야 된다면 호주 성명과 그 호주와의 관계, 내가 그 호주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럼 장남, 첫 번째 장남, 둘째 아들, 뭐 셋째 아들, 뭐 장녀, 둘째 딸, 뭐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적 관계에서 호주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돼 있죠. 내 쪽에서 그분이 아버지는 맞긴 맞지만은 관계를 설명할 때 그 호주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장남이면 장내,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 차남이면 차남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이력서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다 기록하고 그 오탈자를 확인한 후에 제일 끝에 위와 같이 틀림없음 기부에 작성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하고 본인의 성명을 쓴 후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명 혹은 날인함으로 이력서는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이력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쓸까에 대해서 좋은 이력서와 나쁜 이력서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잘 쓰기에 대한 팁들입니다. 대전제는 이 이력서는 반드시 자소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자소서 쓰는 것, 면접하는 것에 대해서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그 자소서와 연결되는 이력서여야 됩니다. 근데 자소서와 연결되지 않은 이력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소서, 이력서, 그러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축소한 것이 이력서다라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담아서 내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다 드러내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포트폴리오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강점과 장점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필요하다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라.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 양식이 이력서만 있을 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문의를 하여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포트폴리오에는 이력서로 나타낼 수 없는 내용이나 이력서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 이력서는 간단하게 쓰기 때문에 축소해서 쓰고 개요만 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자, 그럼 이력서 잘 쓰기 첫 번째 팁이 뭘까요? 사진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사진으로 상반신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리까지 나오거나 중간 전체 사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이는 나의 뭘까요? 첫 이미지죠. 첫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잘 붙여서 내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사진의 예와 나쁜 사진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사진의 예는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줘야 됩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머리가 중요합니다. 정장 입고 촬영한 3개월 이내의 사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이 미소 짓는 표정, 여러분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적에 아마 그 사진사께서 미소를 지으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 사진을 통해서 남들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첫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소 짓는 긍정 마인드가 드러나는 그리고 호감을 주는 그런 미소 짓는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사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쁜 예는 뭘까요? 셀카 사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장을 착용하지 않는 사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이나 전체적 이미지가 정돈되지 않는 모습 이것도 아니죠.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의 특성과 거리가 먼 사진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미 설명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떤 사진이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 3개월 지난 사진은 부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쁜 사진이다. 제가 정장으로 말끔하게 차분하게 잘 정돈된 머리로 얼굴이 상반신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역시 이 사진은 구글에서 인용을 제가 했습니다. 저 함부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가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바로 구글에서 인용했음을 밝히면서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아주 단정하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죠. 이 좋은 사진의 예입니다. 예, 대부분 다 정장 그리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정장 모습으로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스마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한 이력서 중에 대부분 이렇게 반듯하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저에게 제출했는 좋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고 자, 학력입니다.
자, 학력 사항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졸업 여부부터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까지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중퇴일 경우는 무슨 고등학교 중퇴를 해야 되고요. 중학교 중퇴면 중학교 중퇴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 아니면 중학교 중퇴까지 넣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고등학교 입학 졸업 둘 다 써도 되고 졸업만 써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입학 일월과 연월일과 졸업 연월일을 같이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력서에 적을 이력이 고졸 뿐이면 너무 빈약하니까 이렇게 둘 다 쓰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학을 적을 때는 학과 전공을 같이 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학에서 휴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몇 학년 휴학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학력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력사항. 여러분 이제 아마 경력사항 어떻게 써야 되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어쨌든 경력사항을 쓸 때 유형의 근무기간, 그리고 회사 이름, 근무처, 담당 업무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유형은 입사일이나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을 쓰되 어떤 회사 입사, 어떤 회사 퇴사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어떤 회사를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A라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B라는 직장으로 가고자 할 적에는 그 전 회사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 왜 이렇게 1년만 하고 말았느냐, 6개월만 하고 말았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종전에 근무했던 직장이 지금의 직장과 관련해서 경력 개발하는데 더 필요하고 더 나은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했을 경우에는 직전 그 직장의 이름과 입사일과 퇴사일을 함께 기록을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직장으로 오려고 합니다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다르다거나 혹시 너무 짧은 기간에서 질문을 했을 적에 내가 답변하기에 곤란할 경우 그런 짧은 그 근무 경력은 기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경력은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있죠.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내가 전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했는 짧은 단기간의 경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서 경력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 사항이나 사회활동 및 수상 내역, 외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사항 기록은 종류별 시행처, 즉 발령처, 그리고 취득 일자를 기록해야 되고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 모두 기록해야 된다. 점수나 등급이 있으면 같이 기록하되 상위 등급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 낮은 점수가 있다면 적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 기록에서 연수사항은 거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어학연수 프로젝트 참여 등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되고 봉사활동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회 참여 경험이기 때문에 근무 연도 순으로 최근 순서부터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사회활동 왜 기록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든
이 사회 활동을 함으로 사회 활동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협동심이나 리더십이나 적극성 등을 체크하자는 의도에서 이 사회 활동 기록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그 직무 역량을 보는 것 플러스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선배와 상급자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 어떻게 발휘할 것이고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매사에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사 담당자는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회활동 기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력서에 지금 내가 사회활동 기록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회활동 기록을 남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 내역은 여러분 이미 학교 내외 수상 경력 모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장, 교육감, 시도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상까지 받은 것이 모두 기록하셔야 되고요. 시민단체나 금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장상 수상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구사 능력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를 상중하 수준으로 기록하되 물론 점수, 등급 기록해야 되고 공인기관, 일자 함께 기록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수가 낮은 점수 같은 경우이라면은 중하일 경우라면은 구태여 기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력서를 이메일로 발송 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드러낼까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메일 제목에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기록해라 라고 했습니다. 압축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팅 언어 사용하지 말고 정중하고 예의 있는 용어를 기록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메일로 제출할 적에는 전형 마감일자 전에 메일을 송부해 놓으면 혹시 잘못이 되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 마감일자 이틀 전에 보통 제출을 하면 인사 담당자가 보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이력서를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이메일 이력서를 이메일 발송 시에는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메일 발송 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브랜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력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쓴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한 이력서 쓰기와 관련해서 좋은 이력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이력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만약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력서는 나를 인사 담당자에게, 나를 채용해 줄 채용자에게 처음 다가가는 첫 서면 면접서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그 중요한 서류를 내가 어떻게 정성껏 잘 담느냐, 한 페이지에 잘 담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적에 진로 과목에서 자기 이해 과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나 자신의 장점, 강점, 취미,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검사들도 있었고 점검 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로 표시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고 그 내용들을 추격해서 시간대별로, 경력별로, 경험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력서다라는 정리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서 내 자신의 경력을 거기에 맞는 경력을 선별하여서 요약 정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기술적인 면을 우리가 구조를 보고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력서를 잘 쓸 수 있을까? 마음에 드는 멋있는 이력서를 쓰는 요령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에서 필요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아마 쓴 적도 있었고 써본 적이 있어서 혹시 아르바이트 이력서 나 잘 쓰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자,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무를 할 텐데 그 직무와 관련된 사회 경력이 부족해서 어쩌면 이 강의를 들은 후에 내일부터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경우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고민할 수가 있고 저는 그 고민을 지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력서 잘 쓰는 법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르바이트 이력서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력서 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력서 샘플이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 맞게끔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희망 근무 시간입니다. 혹은 요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력서를 내가 받고 싶은 시간과 급여를
제일 중요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알바를 통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요일, 그리고 받고 싶은 월급이 됐든 연봉이 됐든 주급이 됐든 1급이 됐든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몇 월 며칠부터 2019년 몇 월 며칠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망급여도 보통 월급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무지에 따라서 주급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급일 경우에도 보통 월급으로, 일단 아르바이트는 월급입니다. 이제 정식 직무를 할 적에는 연봉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아르바이트는 주로 월급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주급일을 할지라도 그걸 4등분하면 되니까 월급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 근무 시간, 요일과 급여를 꼭 기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이미 우리가 일반 조금 전에 이력서를 작성할 때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진을 부착할 때 셀카 사진은 올리지 말아달라. 반드시 증명사진으로 실물과 괴리감이 들 정도의 사진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사진 보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물과 사진이 다르다면 면접에서 좋은 인상 받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물과 같은 최근의 사진, 3개월 이내 사진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메일, 주소는 현재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력사항. 이 학력은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학력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부터 작성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일 경우에 현재 고등학교만 재학 중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구태여 중학교, 초등학교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같은 이력서를 쓸 때 중학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경력사항입니다. 이 경력사항 또한 아르바이트 역시 내가 해야 될 직무죠. 그래서 알바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순서대로 주요 업무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경력사항 또한 직무와 아르바이트 이력서도 경력사항에서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그 기간이 짧다면은 그 경력사항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죠.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업체에, 이 가게에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지원자의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 내가 잠시 짧은 기간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내 특기와 내 강점을 담아서 일을 했을 적에 그 업체나 그 조직이나 그 가게에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도 중요한 경력 개발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만약에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돈을 번다 하는 거,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글자 그대로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 번다는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 자신의 인생 목표, 1차 인생 목표에 적어도 40, 50까지 이런 직무를 계속 유지해서 이 분야의 최고의 세계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잠시 그와 직무와 관련된 짧은 기간의 경력 생활이지만은 바로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의 골과 관련 있는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강점, 장점을 살리는 그런 진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원 동기를 할 적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쓰는 지원 동기를 할 적에 학교 다니면서 쌓은 봉사활동이나 견학 등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지원 동기에 넣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아르바이트 이력서의 전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아르바이트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르바이트 이력서 보시죠. 희망 근무 시간이 있고 근무 요일이 있고 희망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고 개인정보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학력 사항이 있고 경력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적고 제일 위에 가장 중요한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과 연봉을 적고 월급을 적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지원 동기. 아마 여러분들을 아르바이트 채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동기를 보겠죠. 왜 이 사람이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의 동기를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뽑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 그 지원자를 뽑는 업체 주인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요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할까요? 내 일을 잘해 줄 사람, 이 일을 전문적으로 잘 보조해 줄 사람, 나름대로 전문의를 뽑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되고 그 지원 동기가 명확한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동기에서 명확히 작성한 후에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쓰고 연월일을 쓰고 작성자 이름 그리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아르바이트 이력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력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 시간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고지해 드렸다시피 신청인 이력서가 저에게 메일로 제출된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한 이력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력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그 지식을